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차이나 전기차 ETF 실제 저의 매매 내역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분할 매수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적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좀 전에 제가 차이나 ETF 이렇게 여기서 매도 관점을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때 그냥 하락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간을 정해놓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샀습니다. 여기 바이 표시가 찍혀 있죠. 이게 제가 산 구간인데, 보게 되면은 매수단가, 실제 매수단가가 지금 14,910원이고 한 8.5% 정도 수익이 나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으면은 매수단가가 여기 위에 중간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낮냐 궁금하실 거예요.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매수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 여기서 1, 여기서 3을 삽니다. 1원을 사고 3원을 샀다가 아니라 1대3 비중으로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40주를 샀다면 10주를 사고 30주를 샀다는 거죠. 하락할 때 더 많은 비중을 담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반등을 하면은 많은 수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떨어졌을 때 더 많은 비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매수 단가는 확연히 낮아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익 금액이 훨씬 커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방법이죠. 물론 이 비중을 뭐 2대2 혹은 1대2 여러가지 나의 성향에 따라서 비중은 조절할 수 있지만, 저는 이 구간이 굉장히 좋은 반등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좀 더 많이 실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락 추세가 너무 강하고 하락 추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안 샀습니다.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약한 구간, 지지가 약한 구간이냐 강한 구간이냐 또 중요한 자리냐, 여기에 따라서 내 매수 비중을 결정한다는 거죠. 제가 그냥 뭐 가볍게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예요. 어쨌든 실제 그래서 저도 제가 말씀드린 관점으로 실제 매매를 했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그 매수 방법,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셨다가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 번씩 적용을 해서 이런 매매 방법이 어떤 효과가 있구나, 이거를 직접 느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지금 과연 어떤 자리냐, 더 떨어질 거냐 아니면 계속 올라갈 거냐. 일단 상황은 고점 대비 30%가 빠졌다가 15% 반등을 했어요. 뭐 하락이 워낙 컸기 때문에 간에 기별이 안 가는 수준이긴 한데, 일단 중요한 거는 하락 추세 이거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반등 후에 방향성을 찾는 자리인데, 여기서 일단 벗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강한 하락의 힘은 1차적으로는 없어졌다. 하락 추세가 완전히 결정이 돼서 이런 식으로 반등했다 또 빠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은 반등의 구간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월봉인데,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음봉이 3개가 나왔다가 강하게 반등을 해서 지금 이런 도지 캔들을 만들었는데, 장기 관점에서 추세 전환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이 2월달이죠. 3월달에도 한번 이렇게 꼬리를 한번 어느 정도 만들고 다시 양봉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물론 예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콘텐츠에서 지난 영상에서 이걸 보여드렸죠. 지난 전쟁 때마다 이렇게 주가가 V자로 반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락을 한다면 매수 기회의 관점으로 바라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예외가 한 번도 없었죠. 공교롭게 또 그날부터 급락을 했다가 이렇게 반등을 V자로 해줬죠. 이렇게 항상 전쟁이 나기 전까지 하락을 하다가 막상 전쟁이 나면은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이렇게 급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항상 보여왔어요. 예외가 없었습니다. 반면 차이나 전기차는 약간 좀 강한 모습을 보였죠. 이 이유는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피보나치 기준으로 이걸 좀 나눠 본 거예요. 여기가 0.382 구간 반등선이었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강력한 고점 매물대, 그리고 실제 본격 상승이 시작됐던 이 구간, 중요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해줬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온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깨게 되면은 여기부터는 이렇게 분할 매수 구간으로 접근을 하면은 물려도 반드시 살아난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까지 자리를 안 주고 반등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구간이에요. 여기 이 두 구간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완전히 결이 다른 구간입니다. 하늘과 땅, 불과 물, 이런 식으로 결 자체가 다른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잘 보이죠? 일단 주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기를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중요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돌파해서 지지가 되면은 그때서야 그 다음 구간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이게 만약에 여기 17,000원 정도 구간이죠. 여기를 뚫지 못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 괜찮은 점은 여기 0.5 구간,
여기 매물대와 여기 매물대, 여기를 일단 뚫어버리는 좋은 움직임이 일단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를 깨지 말고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 다음 올라주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 되겠죠. 만약에 이게 여기를 다시 깨고 내려온다, 물론 여기가 쌍바닥 지점이기 때문에 일부 여기 손절을 잡고 매수로 받아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자리로 다시 온다는 거는 나중에 혹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추가 하락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했다면 여기서 주가가 놀아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 이 차이나 전기차가 지금 왜 안 좋은지,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주죠. 금리 인상에 대한 성장주의 할인, 그리고 보조금이 급격하게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예 전기차 시장 보조금이 없어지죠. 그리고 리튬 같은 원자재가 상승, 그리고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다, 또 미중 무역 분쟁 같은 이런 이슈들. 근데 지금 이런 보조금, 특히 보조금 삭감 같은 이런 이슈들은 이걸 안 좋게 볼 수만 없습니다. 왜냐면 이 보조금이라는 거는 정부가 주도한다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장 주도로 넘어간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인 거죠. 전기차 시장에 대한 자신감. 안 좋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보조금이 없어도 자력 성장이 가능해지고 있다. 그게 바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다. 실제 중국 시장에서 메이커별 전기차 판매 순인데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예요. 1등이 비아디죠. 2위 상하이 GM-우링, 3위 테슬라. 테슬라가 원래 1등이었죠. 그리고 창청, 광저우, 상하이, 샤오펑, 니오, 이런 브랜드들도 지금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판매량이. 중국 제품은 안 된다, 좋지 않다, 중국산이다, 메이드 인 차이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물론 제품의 질적인 부분, 또 대외적으로 수출을 했을 때 수출 경쟁력,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 시장성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중국 국민이 워낙 많죠. 내수 1등을 하더라도 세계 1등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중국이죠. 지금 이 추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돈줄을 푼다, 중국이. 돈줄을 풀고 유동성이 좋아지면은 중국 지수가 올라가겠죠. 지수가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는 연관성이 가장 큰 종목이 뭐냐? 화학, 자동차 비중이 가장 높아요. 전기차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시진핑 주석이 올해 말 임기 연장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 전에 경기 부양을 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곧 대선이 있는데 실제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은 임기 초기에 경기 부양을 많이 하죠. 중국 같은 경우도 시 주석의 임기 관련해 가지고 돈줄 경기 부양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자동차 업종, 전기 자동차 업종에 좋은 효과로 자리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차이나 전기차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일단 중요한 반등에 성공했다. 하락 채널을 벗어났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 구간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금리 인상, 여러 가지 경기 상황 연관해서 봐야 돼요. 무조건 이 단일 종목만 가지고 볼 수는 없고, 이게 반등을 또 했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거나 또 그래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 하락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 단기 하락 추세는 벗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성장주 할인. 금리 인상기에는 성장주 같은 경우는 미래의 이익을 땡겨와서 주가가 오른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분모에 있는 할인율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이익 가치가 땡겨온 이익이 작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래 성장을 땡겨온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기에 흐름이 좀 약해질 수 있다. 전기차 같은 경우도 성장주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실적이 나오는 성장주라는 그런 점은 있죠. 하지만 성장주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던 거는 금리 인하기, 그리고 유동성이 풀리는 시기, 성장주가 강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이거를 바라지 말자는 거예요.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단기적인 전쟁 이슈, 어쨌든 현재 이렇게 V자 반등을 해주긴 했는데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특히 미국이나 러시아가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 또 빠지겠죠. 이런 변동성, 전쟁 관련 진행 사항을 계속 주시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전기차 시장, 자력 성장이 가능한 정부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다. 또 예정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장기적으로는 이 중국의 성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다면 다소 주가에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또 제가 분할 매수를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이런 비중, 내가 현금 비중이 얼마가 있느냐, 또 어디에 물려 있느냐, 또 내 투자 성향이 리스크, 회피 성향이냐,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성향이냐, 여기에 따라서 매수 전략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장 산업이죠. 성장 산업을 저점 부근에 산다는 것,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 물려도 수익이 난다. 단지 유동성 때문에 이런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조정은 자연스러운 거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가는 주식은 없어요. 올라가도 이렇게 갑니다. 저점 부근에 왔다면 공포를 느꼈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 그게 성장 산업 장기 투자, 여기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실제 21세기에 이렇게 전쟁이 날 거라고는 제가 상상을 못했어요. 정말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데, 정말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하루빨리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주식시장 그리고 이런 국제적인 정세 빨리 안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시고 돈을 잃었지만 그 이상으로 내가 공부하고 소액으로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 더 큰 성과를 낼 것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은 미래에 반드시 웃을 수 있습니다. 많이 공부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는 주말 보내시기 바랄게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